부산시가 18개 각종 기금을 운용 중인데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총액이 2조 원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지난 10여년간의 부산시 기금 운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오늘부터 세 차례를 보도해드릴 텐데요. 첫 순서는 무려 10년간 쌓아둔 채 잠자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실태입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을숙도 체육공원입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고 한쪽에 풋살장도 있습니다. 원래 미니 축구장이었는데 이렇게 풋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조잔디고 하여튼 우리가 활동하기에 넓고 일단 풍경 좋고. 풋살장으로 개조하는 데 든 비용은 부산시가 지원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부산시가 사하구청에 이 돈을 지원하면서 체육진흥기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기에 쓴 체육진흥기금이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첫 지출이었습니다. 부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적립금은 483억 6천여만 원. 전국 시도 중 서울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2001년 이후 18년간 기금 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까지 35억 원, 한 해 평균 4억 4천만 원씩 꾸준히 부산 지역 체육 활동에 지원되다가 2009년부터는 갑자기 지출이 뚝 끊어집니다. 겨우 지난해 풋살장 조성 지원에 쓴 2억 5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올해는 다시 지출 계획이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휴면 기금으로 돈만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한 500억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적립을 한 이후에 이제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사용하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 500억 원 적립 목표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2013년까지 달성한다 했다가 나중엔 2018년으로 바뀌더니 3년 전부터는 이마저 사라집니다. 더욱이 적립금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도 2005년 이후 15년간 부산시는 단 한 푼의 출연금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500억 원이 될 때까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기금 운용을 하는 사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들이 나오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70억 원이 적립돼 있지만 2007년 설치 이후 해마다 위원회 위원 수당만 지출됐을 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한 해 3, 40억 원씩 지출되는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기금은 3년 전 100억 원 넘게 적립돼 있다. 올해 말엔 10분의 1로 줄어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부산시장 관사 보도 이어갑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시장 관사가 과거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민선 7기인 만큼 활용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장 관사가 생긴 건 제5공화국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1984년.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 대통령이 오시면 숙박하실 수 있는 시장 관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 명목은 시장 관사지만 전두환의 지시로 세워진 남쪽의 청와대로 공간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이런 이유로 관사는 폐지됩니다. 부산 민속관으로 모습을 바꿔 3년여 동안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된 겁니다. 화려의 극치 속에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온 부산지방청와대가 시민의 날에 맞춰 민속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구시대의 특권과 결별한 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외입니다. 이것이 민속박물관으로서 이렇게 개관할 줄은 생각 안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부산을 위해서는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공언했던 오고돈 시장이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관사를 비워주고 관사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던 걸 좀 내려놓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오픈해서 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원점부터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관사에 들어간 예산의 세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냥 통으로
통으로 관리 운영비 이렇게 아무래도 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가능하면 좀 구체적으로 세세한 항목들을 적시해서 공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사를 진정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달 30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 관사에 대한 시정 질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부산시가 시장 권한과 공공기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결국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사나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장 권한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제 정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시의회는 오는 30일 임시회 본회의 때 이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정말 이 법안에 문제가 있어서 제동을 거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자기 밖으로 뺏기기 싫어서 제동을 거는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하지만 다시 통과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이 조례에 대해 거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이어질 수순은 법적 소송뿐입니다. 부산시는 조례안 무효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례를 두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의 조례 거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공공기관의 어떤 공익성 정대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1억 4천만 원 정도. 부산시는 연봉의 상한을 둘 경우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역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제2의 안인득 막을 행정 입원, 예산도 조례도 없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 머릿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행정 입원은 자해, 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의 허가로 최대 3개월 동안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인데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전담 예산이 편성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입원에 1인당 매월 7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비, 시비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지자체 입장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행정입원 제도가 유명무실 방치되는 사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 살펴보시죠. 다음 달 2일 출항하는 부산 싱가포르 노선이 일부 좌석을 비운 채 운항에 나서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원래 투입될 예정이던 대형 기종이 계속되는 사고로 운항 금지된 것이 원인인데요. 5,400km 길이의 노선에 최대 항속거리가 5,765km인 항공기를 투입해야 해서 연료를 추가 주입하기 위해 좌석 일부를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가 결국 노선 적자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해운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의 5개년 재건 계획 시행 1년간 국내 해운 매출과 컨테이너 선봉량이 크게 늘었다는 정부 발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2강 체제에서 누리던 한국의 위상을 되찾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 비전을 갖고 꾸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실었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시죠. 부산에서 전국 첫 사물 인터넷 교과서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시교육청이 사물 인터넷을 정보 교과서 중 하나로 신설하기로 하고 교과서 제작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교과서를 활용해 사물 인터넷의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년 2학기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부산에는 약 2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앞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비가 내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비와 함께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가덕도의 경우 가시거리가 150m에 불과한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도 14도에서 15도를 보이며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3도, 울산 22도, 창원은 2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최종보고회가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단 추진 경과와 결과 보고, 건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중국 상해시 인대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상해시를 공식 방문합니다. 부산시와 상해시의 우호교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인대 주임 접견과 교류 협의, 현지 시찰 등을 하게 됩니다. 36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식이 오늘 저녁 7시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49개국 169편의 영화가 출품돼 영화의 전당과 옥상 달빛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이번 단편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스위스 다큐멘터리 스포티카 경이의 땅이 상영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구청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한 업체가 직원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유령 직원을 만들어서 인건비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수영구의 폐기물 수거업체.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10여 년 동안 이 두 업체가 도맡아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영구는 이 업체의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인건비 수십억 원이 줄줄 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환경 미화수를 허위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미화들이 지급돼야 될 임금 등을 횡령한 것입니다. 업체 대표 47살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해마다 직원 수를 부풀려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A씨의 친구와 가족, 조기축구회 회원까지 포함됐는데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35억 원은 모두 A씨 일당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감시망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수영구는 지역 내 폐기물 양 등을 측정한 결과로 예상 필요 인력을 산출한 뒤 폐기물 수거업체에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유령 직원을 동원해 10년 넘게 인건비를 몰래 빼돌렸고 구청은 제대로 된 현장 실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업체 이제 벌칙 조항이라고 해서 관리 감독장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계약서를 많이 보완한 상태고. 수영구뿐 아니라 남구와 금정구 등에서도 똑같은 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상황. 민간 위탁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구청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비용 문제로 민간 위탁을 포기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어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르노삼성차 사장이 부산시와 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사회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이 허용도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오고돈 부산시장과 만난 도미닉 사장은 지역 상공계에도 르노삼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Domestic market, RSM has invested a lot of money and will continue to invest a lot of money. Domestic market of Korea is key market for Renault. 지역 협력업체들은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임단협을 마무리해서 수출 물량을 좀 확보를 해서 협력업체의 경영에 좀 도움이 되고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협력업체의 바람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임단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했지만 오늘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을 넘기고 있는 르노삼성의 임단협 협상은 이번 주 27차 교섭이 재개됩니다. 사측이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며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들의 존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 상공계가 그 어느 때보다 르노삼성차의 노사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야무진 경제, 오늘은 사무실, 오피스 시장을 알아봅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초기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사무실뿐 아니라 각종 비품과 서비스까지 공유하는 신개념 업무 공간, 바로 공유 오피스죠. 부산의 공유 오피스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도 부산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대 인근 공유 오피스 패스파인더입니다. 2개 층 100평이 넘는 공간에 작게는 1명부터 대여섯 명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1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회의실, 그리고 각종 공구와 기계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등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 프리랜서 등에게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업 공간도 갖춘 셈입니다. 이 업체는 이런 공간을 부산에만 3곳을 운영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슷한 창업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면서 겪는 그냥 세세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옆에 팀한테 너네는 어떻게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가상 캐릭터 부산 언니를 만든 스타트업 코스웬 콘텐츠도 최근 글로벌 공유 오피스 위워크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멤버 기업 가입을 하면 회의실은 물론이고 각종 사무기기가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사용, 다양한 강의나 워크숍에도 참여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제 미팅룸도 있고 좀 즐길 거리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워크는 전 세계 27개 나라, 100여 개 도시에 400개가 넘는 지점 어디라도 예약만 하면 이용 가능하고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입주사들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든 서울이든 어느 지점이든 입주만 하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워크 멤버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위워크만 해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600여 개 도시에 진출한 영국계 공유 오피스 리저스도 4년 전 부산 중앙동 센터를 열어 운영 중입니다. 이들 공유 오피스들의 최대 장점, 보증금, 관리비, 인테리어 등 사무실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최소 월 단위 단기 임대로 자유로운 계약 기간에다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이 수월한 점도 강점입니다. KT경제연구소는 2017년 600억 원 규모였던 공유 오피스 시장 규모가 2022년에는 7,7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60%가 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신개념 업무 공간,
공유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젯밤 8시쯤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56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량과 주차된 오토바이, 가게 한 곳을 잇따라 들이받고 후진하다 보행자 한 명을 친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70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전면 유리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남구 대연동에서 41살 조모 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가로등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51살 이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단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6살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과 20년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에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 자유관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을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산역에 도착한 전동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제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정차 시간이 5분가량 이어지자 기관사는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뒤 다음 전동차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늘 대전 하나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하나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브룩스 레일리를 선발 투수로 내세워 승수 쌓기에 나섭니다. 롯데는 한화 선발 투수 체드벨을 상대로 지난 5일 5이닝 4득점으로 승리를 챙긴 바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전이 우천으로 수년되면서 한화와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매선 공격력을 앞세워 시즌 2위까지 치고 올라간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개인 득점 10위권에도 3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현재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총 17개의 골을 성공시켰고 1위 강주보다도 4골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호물로가 6골로 개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 이정협과 이동준도 3골로 공동 4위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경 기조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위축과 분양 일정 연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는 어제 부산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협약식에는 개그맨 정종철 씨가 다같이 키움 홍보대사로 위촉돼 부산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민도서관은 어제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원북원 부산 선정도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원북원 부산운동은 지난 2004년부터 책 읽는 부산 생각하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로 책 한 권을 선정해 1년 동안 부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생활화 사업입니다. 생활 방사선과 의료 방사선 노출 등의 피해를 상시 검진할 수 있는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어제 의학원 내 방사선 비상진료센터에서 방사선 영양 클리닉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비가 내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비와 함께 현재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데요. 가덕도의 경우 가시거리가 150m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예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까지 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